연산이란 걸 할 건데 우리가 숫자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잖아요. 맞죠?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칙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자, 연산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기본이라고 해서 사칙 연산을 배워요. 우리 숫자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배우고 이 연산에 대한 기본 법칙을 배웁니다. 기본 법칙이 뭐죠? 세 가지 있어요. 사칙 연산 기본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 분배 법칙. 됐습니까? 여기 세 가지를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집합을 또 배우니까 당연하게 이 집합에도 사칙 연산처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숫자의 더하기 빼기와는 분명히 뭐하다?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익히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또 나오니까 한번 또 얘기할게요. 교환 법칙이 뭐죠? 얘들아, 교환 법칙? 바뀌어주는 거. 맞나? 그럼 얘는 의미가 뭐가? 위치 변경이죠. 맞죠? 자, 숫자의 위치가 변경 가능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성립 막 하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가 맞지만 A 빼기 B는 B 빼기 A가 아니잖아요.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묶어서 푸는 거야. 그럼 얘는 의미가 뭐냐면 계산 순서의 변경이에요. 자, 얘가 중요해요. 자, 우리 마음대로 계산을 막 바꾼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7 더하기 5 더하기 13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죠? 머릿속에 너희들이 얘를 먼저 계산하잖아요. 맞죠? 맞나?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한다는 얘기는 얘와 얘를 혹은 얘와 얘의 자리를 머릿속에서 바꾸고 되겠습니까? 먼저 계산하고 얘 계산하는 거죠. 맞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분배법칙은 덧셈과 곱셈 혹은 뺄셈과 곱셈, 덧셈과 나눗셈, 뺄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 이거를 각각 풀어내는 거 혹은 묶어내는 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분배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또 좀 이따 하겠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요 내용은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럼 결국 오늘 배우는 건 숫자의 사칙 연산처럼 집합도 새로운 방법에 뭐가 있다? 연산이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우린 요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는 여기 합집합, 교집합 이게 먼저 나와 있잖아요. 맞죠?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페이지 옆에 보면 자, 여집합, 차집합, 전체 집합 요거 먼저 좀 학습을 할게요. 자, 바로 이 페이지지? 자, 우리는 첫 번째 전체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기준이 되는 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기준이 되는 집합. 자, 잠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뒤에 넘기면 여기 전체 집합 누구의 부분 집합 맞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얘가 문제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뭐예요? 제한사항 같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고 전체 집합 U라는 건 똑같은 말인데 그럼 뒤로 또 넘겨서 자, 우리 봐요. 자, 어떤 집합이 A가 짝수고요. 맞죠? B는 뭐예요? 3의 배수가 원소인 집합들입니다. 맞니? 근데 짝수 전체가 아니라 3의 배수 전체가 아니라 그걸 제한을 두는 거예요. 뭐라고? 12 이하라고. 이해됩니까? 얘들아 되겠어요? 자,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면 실수 혹은 복소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 사항에 따라서 따르게 되면 됩니다. 오케이 되겠니? 그래서 얘는 문제의 제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나타낼 때 기호는 뭐라고? U라고 쓰는데 나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알겠죠?
자, 합집합 기하고 좀 헷갈리니까 쌤이 글자를 잘 못 써서 이렇게 각져서 U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읽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체 집합. 되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두 번째 여집합.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항상 전체 집합을 그리고 그 안에 여집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뭐? 반대 이런 의미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요렇게 바구니 표현해서 나타내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항상 요렇게 U 하면 전체 집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안에 어떤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됐니? 그때 이 바깥쪽을 한 방에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때 우리는 뭘 써요? 여집합이란 걸 써요. 됐니? 그때 얘를 표현할 때 A가 아닙니다 해서 여기 C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뭐예요? A 여집합.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여집합이 나오면 항상 처음에 전체 집합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앞으로 다시 뒤에 문제로 잠깐 가서 지금 여기 필수예제 12번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U인데 A가 뭐라고요? 짝수라고요. 맞죠? 근데 전체 집합은 뭐예요?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다른 거 문제는 안 풀고요. U하고 집합 A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는 누가 되죠? 짝수긴 한데 뭐가 돼야 된다고? 12 이하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누가 있어요? 2, 4, 6, 8, 10, 12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A 집합이라고. 그럼 쓸 때 여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겠니? 그럼 요 바깥쪽이 뭐라고요? A 여집합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난 여집합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니? 전체 집합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제한 상황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 볼 때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되겠나요? 얘들 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저 뒤에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원래 순서대로 합집합과 교집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은 크게 몇 가지? 네 가지예요. 알겠죠? 오케이? 뭐와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뭐라고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됐니? 그럼 여집합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 뭐라고? 차집합, 그 다음 여집합. 연산은 요 몇 가지라고? 네 가지라고. 제일 먼저 배운 건 누구예요? 우리 여집합 배웠습니다. 맞죠? 전체인 제한 상황 안에서 그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라고? 여집합을 쓰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얘부터 먼저 갈게요. 교집합부터. 책이 조금 다르게 갈 겁니다. 자, 교집합이라는 건 두 집합이 있을 때 공통된 원소를 뭐라고요? 교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학적인 기호, 정의 당연하게 우리 암기해야 될 건데 얘를 한글로 먼저 표로 쓸 거예요. 교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두 집합 혹은 세 집합, 네 개, 다섯 개 막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몇 개? 두 개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공통된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집합. 됐습니까? 그럼 합집합은? 두 집합을 뭐 하는 걸까?
더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합에서 배웠잖아. 중복된 거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두 집합의 모든 원소 이렇게 갈 거예요. 됐어요? 얘들아 이해되니? 자 다시 합집합은 우린 공통된 건 안 쓰는 거니까 한 번만 쓰는 거니까 얘기하는데 모든 원소를 말하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얘는 뭐라고요? 공통된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얘는 뭐라고요? 반대 개념이라고. 됐어? 그럼 차집합은 말 그대로 차가 돼 있잖아요. 맞죠? 맞니? 근데 뭔가 빼긴 빼는데 어떤 걸 빼냐면 자 그걸 할 때 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라는 걸 따르게 한번 볼게요. 알겠죠? 그럼 자 현재 우리가 잘 아는데 5 빼기 3하면 얼마예요? 2잖아요. 맞죠? 5개 있는 거에서 몇 개 뺀다고? 2개를 가져가는 거잖아. 3개를 가져가는 5 빼기 3이라고 그랬지. 맞지? 3개를 가져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갖고 있는 게 누구야? A를 갖고 있어요. 맞죠? 그 중에서 누구를 빼는 거라고? B를 날려버리는 거라고. B에 해당되는 녀석을. 이해됩니까? 그럼 A가 이만큼 있는데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날려버리면 남는 게 누구예요? 요만큼이죠.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A 차집합 B라고 부른다고요. 되겠습니까? 미리 경고하는데 내하고 설명할 때 얘 빼기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A 차집합 B라고 읽으셔야 돼요. 되겠니? 그럼 얘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B 차집합 A잖아요. 맞죠? 그럼 B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A의 부분을 날려버리는 거니까 누가 돼요?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B 차집합 A가 되겠죠. 얘들아 되겠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얘랑 얘랑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한글로 문제를 지금 다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합집합 배웠고, 교집합 배웠고, 차집합 배웠고, 여집합 배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이게 먼저 들어가 있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것들의 정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우린 다시 또 재해석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되겠니?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만큼만 책에 좀 적어두세요. 적으세요. 자, 교집합.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할게요. 첫 번째,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집합 2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의 정의는 원소 조건 제시법으로 이야기하면 기호는 집합 A, 교 B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그려요. 알겠죠? 이해가 됐나? 그럼 A, 교 B 이렇게 읽기도 하고 A, 캡 B 읽기도 하고 뭐 하는데 A 교집합 B인데 얘의 원소는 어떤 원소냐면 X가 A에도 속하고 여기 이고 됐어요? 속하면서 동시에 X가 어디에도 속해야 돼요? B에도 속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A 교집합 B의 뭐라고요? 정의입니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때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정의고요. 맞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if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지금 만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면 A 그림 그리고 B 그림 요렇게 그려야 돼요. 겹치는 게 없게. 됐습니까?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A와 B는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A와 B는 뭐라고? 서로소. 됐습니까? 자, 우리는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예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막 씨부리라 이 새끼야. 자, 공통된 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의 서로소는 정의는 공통된 원소가 없는 건데 결국 뭐냐면 두 집합의 공통된 부분 집합이 공집합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두 집합의 공통된 부분 집합이 뭐밖에 없다? 공집합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공집합이 뭐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공통된 원소가 뭐하고? 있다? 없다? 없다. 되겠니?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이제 합집합. 합집합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정의는 얘 읽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A 합 B라고 읽고 A 컵 B라고 읽어요. 됐죠? 그때 얘는 X바 X는 A에 속하거나 또는 얘는 또는이에요. 알겠죠? X는 B에 속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두 집합의 원소를 한꺼번에 다 적으면 뭐라고요? A 합 B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자, 공통된 원소는 한 번밖에 안 적어요. 자, 두 번째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뭐라고요? 요 영역 전부 다를 뭐라고? A 합 B라고 한다고요. 되겠니? 자, 그때 자, 우리는 얘를 이제부터는 그냥 합집합인 건 당연하게 알 거니까 문제 푸는 여러분들과 나하고의 약속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얘를 몇 개의 영역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뭐라고요? 3개의 영역으로. 자,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나눌 거예요. 됐나요? 자, 1번 영역은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배웠지만 얘는 뭐라고? A 차집합 B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영역은 뭐예요? A 교집합 B가 되고요. 됐습니까? 3번 영역은 뭐예요? B 차집합 A예요. 자, 근데 뭐 A 차 B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나는 얘를 순수 A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순수한 A. A 영역 중에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순수하게 어디만 해당되는 거야? A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난 읽을 때 얘를 뭐라고요? 순수 A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순수 B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됐어요? 요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항상 앞으로 문제를 뭐 할 거다? 풀 겁니다. 되겠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자, 요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A 교집합 B와 집합 A와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죠? A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항상 A 교 B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설령 A와 B가 뭐여더라도 서로 소일지라더라도 그럼 얘는 공집합인 거니까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이 뭐가 돼요?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얘들아 맞니? 그럼 A 교 B는 A에 뭐가 해야 돼요? 부분 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A 교 B는 당연하게 누구의? B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얘들아 됐어요? 그 다음 이번 A 합 B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A 합 B는 항상 부분 집합으로 누굴 가질까요? A를 가지겠죠. 즉 A는 A 합 B에 항상 뭐 해야 돼?
포함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B도 여전히 뭐 A 합 B에 뭐 해야 돼요? 포함돼야 되겠죠. 얘들아 되겠니?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고로 우리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얘 AB, AB 얘니까 맞니? 그러면 A 교 B는 당연하게 A 합집합 B에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너무나 당연한 포함 관계잖아요. 맞죠? 근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 얘의 포함 관계까지 우리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필기하세요. 차집합은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 즉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차집합은 방향성이 중요해서 우리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로 쓰는데 읽을 때는 A 차집합이라고 반드시 읽어야 돼요. 알겠죠? A 차집합 B는 원소가 어떤 녀석이냐면 X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에 있는 거에서 맞나? B에 해당되는 부분 즉 공통 부분은 뭐 하는 거야? 빼내는 거니까 A에는 있고요. 이고 근데 그 원소가 어디에는 없어야 돼? B에는 없어야 돼요. 요게 A 차집합 B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B 차집합 A는 뭐예요? X바 뭐가 될까? X가 B에는 있고 A에는 없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앞쪽의 영역이 뭐라고? A 차집합 B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쪽의 영역이 뭐라고요? B 차집합 A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니? 오케이? 자, 근데 차집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A 차집합 B의 다른 표현들을 한번 배울 거예요. 표현 방법이 많습니다. 됐나? 그럼 첫 번째 A 차집합 B가 있고 두 번째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 있어요. 뭐라고요? A 교집합 B 여집합 되겠어요? 정신 차려. 자, 우리 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미 쌤이 얘 설명하려고 교집합하고 이거 전체 집합하고 차집합 먼저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A고 요게 현재 B야. 그러면 우리는 쌤이 핑크색으로 B 아닌 거 한번 색칠해 볼게요. 됐죠? 얘 B 아닌 거니까 어디에요? 여기 있는 거 다 B 아닌 거죠. 얘들아 맞니? 이거랑 누구랑? A랑 공통된 거잖아요. 맞죠? A랑 공통된 거. 그럼 색칠 두 번 된 녀석이 어디에요? 여기겠죠. 이해됩니까? 얘들아 맞니? 색칠 몇 번 된 거? 두 번 된 거. 이해되니?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뭐하고 똑같다고? A 차집합 B하고 똑같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야. 다시 A 차집합 B는 모든 문제가 90% 이상이 얘로 고쳐야지만 문제가 풀려요. 됐습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 되겠니? 그래서 얘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또 뭘 이용해서? 차집합 자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A 합집합 B에서 누구 빼내면 A 합집합 B에서 누구 빼내면 얘 A 차집합 B 되죠? B를 빼내면 이해됩니까?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A 합집합 B에서 B 부분을 빼내면 요 보라색이 남는 거잖아요. 맞죠? 얘다 되겠어요? 그 다음 A에서 누구 빼내면
요 부분. 그럼 누구? A 교집합 B 부분을 빼내면 뭐가 된다? A 차집합 B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분하고 나하고만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 안 하고요. 정기도 없고요.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문제집 풀려고.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순수 A라 부르겠다고. 됐어요? 자, 우리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얘 아니면 얘로 풀 거고요. 되겠습니까? 얘는 보면 인마의 의미가 결국 A 차집합 B구나 아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이상하게 하지 말고 요 모양 그대로 얘가 A 차집합 B구나를 바로 알아내야 돼요. 알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되겠니? 자, 그 다음 우리는 여집합의 정의. 자, 여집합이란 건 뭐라고요? 항상 제한 상황 안에서 그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맞나요? 얘들아 되겠어요? 그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집합 A 쓰고 위에 C 쓰면 돼요. 알겠죠? 이게 A 여집합을 말하는 건데 얘는 이야기했지만 제한 상황 안에서니까 X는 어디에? U 전체 집합 안에는 있고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이고 얘는 누가 아니다? A가 아니어야 합니다. 되겠니? 그럼 얘를 우리는 벤 그램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전체 집합 안에 A가 요렇게 있다면 그 반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A 여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집합은 생각하는 건데 반대를 말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됐나? 그럼 우리는 잘 봐요. 그럼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누가 될까요? 이 새끼의 반대는 누구예요? 이 새끼겠죠. 맞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누가 돼야 돼요? A 돼야 돼요. 이 표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되겠니? 필기하세요. 합집합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됐습니까? 합집합 됐어요? 공통된 원소는 한 번밖에 안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 교집합 A에도 속하면서 B에도 속하는 거 공통된 원소 됐어요? 그 다음 서로소는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A교 B는 뭐? 공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고. 되겠어요? 여기는 문제는 너무 쉬운 거여서 안 하고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자,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잖아. 맞지? 원소가 아무것도 안 더해진 거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A하고 똑같겠죠. 그럼 A랑 A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집합하고 교집합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공집합이겠죠. 얘들아 이해되니? A랑 A랑 합집합해도 누구예요? A. 새롭게 추가된 게 없으니까 A와 A의 교집합은 누가 돼요? A.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다음 3번은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자, A랑 A 교집합 B랑 포함관계가 누구라고? A가 A 교집합 B를 포함하고 있고 맞죠? A랑 A 합집합 B랑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가 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A랑 A교 B랑 합집합하면 누가 되고요? A가 되고요. A랑 A 합 B랑 교집합하면 누가 돼요? A가 됩니다. 포함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겠니?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여기 A가 있고 집합 이렇게 B가 있으면 우리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맞나? 그럼 A랑 B랑 교집합하면 누가 돼요? B. B예요. 자 A랑 B랑 교집합하면 누구라고? B라고. A랑 B랑 합집합하면 누가 돼요? A가 되겠죠. 얘들아 이해되니? 자 다시 거꾸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좀 중요한 건데
A교 B에서 어떤 집합이 새로 나왔어요. 맞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그 집합이 나왔어. A교 B가 B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되겠니? 자, A야 B가 A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얘네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책에 그려두세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얘를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인마의 의미가. A교 B가 B다. 이 말은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A야 B가 A다. 그림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좀 이따 문제 나올 거예요. 인마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전체 집합 넘어갈게요. 어떤 집합에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처음에 주어지는 제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 나타낼 때는 뭐라고? 여집합은 근마 반대. 되겠습니까? 그 차집합은 방향성이 뭐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은 분명히 뭐한 거야? 다른 거야. 여기 나와 있죠? 맞죠? 요거 생각하고요. 나머지 다 넘길게요. 자,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 자, 생각해 볼게요.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누가 될까요? 자, 우리는 집합 하나밖에 없는데 책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만 요게 A고 요게 A 여집합이란 말이야. 맞지? 얘와 얘는 반드시 뭘까요? 항상 서로 섭니다. 맞죠?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 둘이 합치면 뭐가 되는데? 전체 집합 U가 되잖아요. 맞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걸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A랑 A 여집합 합집합하면 누구라고? U. A랑 A 여집합 교집합하면 공집합. 되겠니? 그 다음 전체 집합의 반대 있어요? 없어요? 얘가 처음에 주어진 상황이란 말이야. 맞지? 그 반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공집합. 공집합의 반대는 뭐? 전체 집합. 되겠니? 얘들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A의 여집합은 누구라고요? A라고요. 그리고 A 여집합은 우리 아까 전에 배웠지만 차집합의 기호 성질에 의해서 전체 집합에서 누구 빼내면? A 빼내면 누가 된다? A 여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요거 5번 별표 쳤잖아요. 요거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별표 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거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요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언제? 저 뒤에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하고 좀 배우고 나서. 자, 표시로 책에 그림 다 돼 있고요. 자, 5번 별표 100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됐습니까? 그때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얘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뭐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의 숙제입니다. 얘 그림을 전부 다 각각 표현해서 나타내서 노트에 다 적어 오셔야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다 적어 오셔야 된다고요. 되겠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쌤이 보여드릴게요. 자, 3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누가 있어? A가 있어. 됐니? 자, 똑같이 그림을 하나 더 그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A 차집합 B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니? 그러면 A에서 그림 2개 그리라고 했습니다. 차집합 누구예요? B. 얘를 빼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 그려오세요. 되겠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다 해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벤다의 그림으로. 지금 벤다의 그림 안 익숙하니까.
되겠어요? 다 해가지고 오세요. 자, 개념 익히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안 하고요. 자, 우리 얘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1번부터. 자, 원래 쌤은 요 집합 설명할 때 문제 안 풀어줘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주는 스타일이거든. 오케이, 우리 개념적 용어는 다 했으니까 얘들아 되겠어요? 자,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먼저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찾는 게 나은데 오늘 문제 한 2개만 풀게요.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 얘들아 되겠어요? 그럼 B의 원소랑 C의 원소를 다 몽땅 다 뭐 해야 돼요? 다 적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집합으로 적으면 B의 원소는 어떻게 돼요? 4에서 9 사이인 정순이가 누구? 5, 6, 7, 8 됐어요? C의 원소는 누군데요?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1 여기 없으니까 적고 맞나? 그럼 누구? 2, 3, 4, 6은 여기 있으니까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고요. 12는 없으니까 적어요. 얘가 얘입니다. 됐어요? 교집합 A예요. 그러면 나는 A에 해당되는 원소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책에 답지처럼 적지 말라고. 얘들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책에 답지처럼 맨날 그렇게 정형화 되게 무언가를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니까. 그럼 A는 누군데? 3, 5, 7이라며? 그러면 여기 3 있고 5 있어? 있고 여기 7 있어? 있고. 그러면 교집합은 누군데요? 3, 5, 7 답.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다시 우리 답지에 봐봐요. 답지 이렇게 있으니까 답지는 뭐 미쳤네 이 새끼. 대충 적어놨네요. 원래 A 합 B 먼저 적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B 합 C 먼저 적어놨네 맞지? 적어놓고 인만을 이렇게 막 적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얘 적고 나면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얘들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라고. 되겠어요? 2번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필수 2번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안. 얘들 혹시 얘기하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알겠지? 쌤이 다년간에 해보니까 너가 해서 오는 게 제일 효과가 뛰어나요. 자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얼마라고요? 12의 약수 맞나? 오케이? 그럼 A 있고 B 있잖아 맞지? 그럼 자 우리 생각하는데 12하의 자연수니까 12하만 생각하고 우리가 숫자를 적을 때 벤다이어 그림을 그릴 때도 자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집합 A 하고 집합 B 하고 전체 U 하고 됐습니까? 답지처럼 다 적어놓고 푸는 게 아니라 공통된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적는 거예요. 자 짝수이면서 3의 배수 누구 있어요? 6이랑 누구? 12 이렇게 먼저 적고요.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A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다 적읍시다. 어떻게 돼요? 2, 4, 8, 10 이게 끝이죠. 맞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또 누구 있어요? 여기? 3, 9 끝이죠. 맞죠? 그럼 이제 없는 거 바깥쪽에 적는 거예요. 얘들아 되겠어요? 누구 없어 지금? 1. 그 다음? 3, 4, 5 없고 6 있고 7, 8, 9, 10, 1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맞죠? 얘들아 되겠니? 그림 그려놓고 자 첫 번째 1번은 뭐예요? A 합 B의 반대 맞니? A 합 B의 반대 A 합 B가 누군데요? 얘잖아요. 맞죠? 얘 반대는 누군데? 얘겠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교 B의 반대는 얘 제외하고 나머지 다 되겠습니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여집합 차집합 B잖아? A 여집합이 누군데? 생각해봐. A 여집합이 얘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맞아요? 얘에서 누구 빼내야 돼? B 이 새끼 빼내라고. 맞지? 그럼 남는 건 누구예요? 얘예요. 됐어요? 나중에 우리 이거 좀 더 빨리 쉽게 풀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푸는 거니까. 그 다음 4번은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잖아. 맞지? 얘들아, 맞아요?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얘 A 차집합 B하고 똑같은 거거든. 치우고요. 이 나중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럼 B 여집합은 누군데? B 여집합은? 이제 색깔 이거 쓸게요. B 아닌 거잖아. B 아닌 거 이렇게 세로로 그어. 됐어요? B 아닌 거에서 누구 아닌 거? A 아닌 거 빼라고. 됐습니까? 그럼 A 아닌 건 누군데? A 아닌 거. 얘네들은 뭐 하라고? 날리라고. 맞니? 그럼 남는 건 누구예요? 얘잖아요. 맞죠? 색깔 한 번만 칠해진 것만 날리면 되겠죠. 맞죠? 얘들아 되겠니? 그럼 얘만 적으면 답은 얼마? 2480 되겠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벤다이어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접 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해보시면 돼요. 자, 필수제 5번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교집합이 누구예요? 2호잖아. 맞지? 여기 그럼 얘가 무조건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2와 5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5 돼야 돼. 그럼 나머지 나오겠죠. 되겠니? 그럼 얘도 누가 있어야 돼? 2, 5 다 있어야 된다고. 되겠니? 항상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이건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얘 굳이. 되겠습니까? 연습 문제까지. 오늘 숙제가 좀 많죠? 오케이? 자, 너거 상도 좀 많을 텐데 내일 여기 있는 문제 싹 다 풀이하고 개념 정리하고 뒤에 연산법칙 할 거예요. 근데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중요한 드모르간 법칙하고 몇 개만 좀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